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080 세대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마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촬영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년층 증가 추세 및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6080 세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보는데 기존 KB국민카드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말 초보적인 수준의 마케팅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년층 증가 추세 및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에 이르면 16%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1명 중에 1명이 노년층이라면 2050년에 이르면 6명 중에 1명이 노년층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노년층인 반면에 2050년이 되면 10명 중 6명이 노년층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고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대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는 기대 수명이 62.3세였던 반면에 2019년에는 83.3세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출산율은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출산율이 1.2명이었던 반면에 2020년 작년에는 0.83명으로 계속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버 부모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했던 730만 명이 이제 곧 노년층으로 편입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 이 말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 저명한 또 심리학 교수인 버니스 뉴 같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 얘기는 과거의 노인에 비해서 현재의 노인은 말년에도 여전히 활발하고 또 왕성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계층을 일본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년층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노년층에 대한 관심과 또 앞으로의 그 마케팅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축을 또 담당하게 될 세대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니어, 특히 노년층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세대별로, 시간대별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블랙키위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크게 노년층에 대해서 관심이 늘거나 줄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김칠두라는 분으로 현재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력은 참 독특한데요. 20대 때 잠깐 모델 생활을 하다가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동대문에 직접 자신이 디자인한 의류를 판매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 이후로는 또 순댓국밥집을 27년간 운영하면서 또 생계를 이어왔던 분입니다. 그러던 이분이 시니어 모델을 하게 된 계기는 또 따님의 권유로 그랬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시니어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시니어 모델로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블랙키위 키워드에 시니어 대신에 시니어 모델로 한번 검색을 해보자.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칠두 씨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꾸준하게 이 시니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들이 시니어층을 또 공략할 수 있는 또 광고를 또 제작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 시니어 모델들을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구글 트렌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로 조금씩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 역시 꾸준하게 시니어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6080 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 카드에서 2020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내용을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 전체 소비가 78.3%로 그 소비 중에 78.3%가 10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할 점은 점심과 오후 시간에는 전체 소비의 6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마케팅이나 뭔가 광고 또 홍보에 활용하기 한다고 하면 이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유료 광고를 또 집행하거나 혹은 오프라인 판촉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65 이상 시니어층에서는 의료와 식료품 관련된 소비가 특히 높았는데요. 식료품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면서 식료품 소비도 역시 그 비중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의료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픈 것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는 또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의료 비용은 약국과 종합병원, 내과, 한의원, 그리고 치과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성형외과, 피부과는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소득층 아니면 자산이 많은 노년층의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층은 주간에 주로 슈퍼마켓과 약국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몸이 좀 거동하기가 좀 불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까운 슈퍼마켓을 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약국은 이제 몸이 아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약국에 대한 방문 횟수도 그리고 소비 횟수도 증가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할 점은 심야 시간대, 9시 이후의 심야 시간대에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전 연령대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형 마트에 대한 소비도 어느 정도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매 관련하여서 시니어층은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2049 세대에 비해서 2049 세대는 여기 보시면 43.7%가 온라인 쇼핑을 또 이용하고 있죠. 반면에 65세 이상에서는 슈퍼마켓과 또 온라인 쇼핑도 이용하지만 또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KB 국민카드 이 보고서 자료에서는 월 평균 카드 이용 금액으로 이제 노년층을 분류하였는데요. 200만 원 이상을 하이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미드 하이로, 또 100만 원 미만을 노멀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이층일수록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반대로 노멀층일수록 오프라인 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층은 아무래도 소비가 많고 또 물건들을 많이 사겠죠. 서비스도 많이 이용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일일이 사서 차에 실어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편하게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이층에 대해서 내가 판매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이 하이층에 대한 것이라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략 수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노멀층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더 증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데이터,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랩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마트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기존 KB 국민카드 자료에서는 시간대별로 어떻게 소비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그 자료에서는 요일별로는 그럼 어떻게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또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데이터 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과 또 2020년 말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본 거고요. 이 많이 피크치를, 그러니까 높게 올라간 부분이 조회수가 높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8월 31일자 뒷부분에 높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좀 다음날 마트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색 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실 때에 만약에 뭔가 이상하게 튀는 구간들이 있다면 뉴스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왜 이때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0세 이상은 월요일과 토요일에 마트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키워드로 넣은 건 마트 영업시간, 마트 시간, 그리고 마트 영업이란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본 결과인데요. 피크치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요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요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월요일과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칠한 월요일,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칠한 토요일이 많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이 얘기는 뭐 이걸 직접적으로 그날 마트를 검색했기 때문에 그날 마트에 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날 마트의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아니면 마트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해 봤다라고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특이하게도 60세 이상은 일요일 마트 방문 빈도가 상당히 낮았는데요.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뭐 알 수는 없죠. 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족과 아니면 뭔가 자기 자식들과 아니면 손자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그 전날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요일 날은 뭔가 내가 개인적인 여가 생활,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또 일요일을 피한 토요일 날 혹은 사람들이 뜸한 월요일 날 많이 방문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보았습니다. 반면에 5060 세대는 주로 주말을 포함한 다양한 날에 이렇게 마트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5060 세대가 은퇴하거나 이제 뭐 퇴직하시는 분들 세대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날에 마트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19에서 이제 49세 사이는요, 이 데이터를 보고 상당히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일요일에 마트를 조회한 수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아무래도 19세, 49세 이 세대는 뭐 학교에 가든지 주중에는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트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주중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 일요일 날은 이제 격주로 또 대형마트들이 휴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요일 날 많은 검색 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 얘기인즉슨 일요일에 마트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이런 요일별로 어떤 시간에 내가 홍보 활동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인지를 참고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뜬금없이 뭐 일요일 날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요일 날 마트에서 홍보를 할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니어들의 식생활 관련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는 아무래도 외식에 대한 데이터고요. 2019년 동기간 대비해서 2020년에
어떠한 소비 건수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증가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되면서 당연히 이런 외식에 대한 비중이 줄고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고 뭐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시거나 뭐 마케팅 담당을 하시거나 아무튼 이와 관련된 홍보 관련된 담당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상당히 분석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그러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서 과거의 데이터들과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데 상당한 유의점을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노년층이 될수록 뭐 일반 한식, 그러니까 백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야식이나 배달 전문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1.7%로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야식 또한 배달 음식을 홍보하는 건 크게 뭐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다시 얘기해서 한식이나 백반 위주의 상품들 여기 보시면 식생활 관련 배달이나 배송 서비스 이용률이 이제 2049 세대보다 노년층이 평균 1.2배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야식이나 뭐 배달 음식보다는 야식보나 배달 전문 음식보다는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 식자재들에 대한 제품들을 더 이쪽으로 좀 더 개발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코로나가 지나면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꼭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65세 이상은 또 젊은 세대에 비해 골프나 등산의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위층의 경우에는 골프에 대한 수요가 등산이나 낚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요. 노멀로 갈수록 물론 골프 비중도 낮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등산에 대한 그런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사실을 한번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 노년층이 거의 1.7배, 등산의 경우에는 3.9배나 높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골프 용품이나 뭐 등산 용품을 판매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앞으로는 노년층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는 전략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중 소비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의료비 지출액이 높겠죠. 또 65세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방문 빈도가 높고요. 또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하위층일수록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소비가 높고 반대로 노멀층은 그냥 종합병원보다는 일반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약국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왜 그런지는 추론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형외과나 또 피부과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KB 국민카드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온라인 소비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당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년층, 특히 노년층의 온라인 소비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세대별 온라인 소비 행태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0대 이상은 온라인 결제 건수가 증가하고 건당 결제 금액은 거꾸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뒤에서 보면 조금 데이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제 건수는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아무래도 그냥 오프라인에서 편하게
사고 뭐 물건을 사고 소비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아무래도 뭔가 밖에서 외식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온라인 구매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이 노년층이 이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노년층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제가 지금 질문을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은 이 아래에 나오는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 올려주세요.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렌탈과 또 홈 이코노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렌탈은 보시면은 뭐 세대를 떠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년층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많기 때문에 렌탈에 대한 수요가 평균 4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 이코노미, 홈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경제 생활하는 그런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겠죠. 그런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생활용품, 집에서 생활하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생활용품, 당연히 생활용품과 또 집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집을 어떻게 뭐 장식할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디자인 소품에 대한 소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60대 이상의 간편 결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전 연령층에 걸쳐서 간편 결제 결제 규모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특히나 60대 이상에서는 많이 증가했죠. 전체 350%가 증가했습니다. 간편 결제는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뭐 페이코 같은 숫자 6자리만 누르면 결제가 되는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 결제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노년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년층의 대상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또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60대 이상의 이커머스 멤버십 결제 규모가 또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라 하면 뭐 네이버나 쿠팡 아니면 뭐 이베이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유료로 금액을 얼마 정도 내면 뭐 빠르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뭐 새벽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들도 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커머스 멤버십 결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60대 이상이 어떻게 보면 괄목할 성장이죠. 예전에는 오프라인 소비가 많았던 그런 노년층이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는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전 렌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특히 뭐 여가 시간이 많은 60대 이상이 특히 이런 가전 렌탈에 대한 뭐 정수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요즘 안마기까지도 렌탈을 해주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 연령대 대비해서 60대 이상은 이북 서비스 결제가 상당히 높게 또 증가했어요. 보시면 뭐 10대 물론 10대는 아무래도 뭐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직장에 다닐 때는 좀 책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6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여가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요즘은 굳이 뭐 책을 오프라인에서 사서 읽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그냥 이북을 사서 읽는 것이 훨씬 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또 이걸 뭔가 내가 보관하기에도 상당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북에 대한 서비스 결제가 이 서비스의 좀 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한번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비 중 78%가 노년층의 경우에는 10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고요. 심야 시간대에서는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소비 규모가 또 클수록 의료비 지출은 증대하고 약국보다는 상급 종합병원, 큰 병원들이 있죠. 그러한 종합병원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뭔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일반 병원에서 그냥 받는 것보다는 큰 병원, 대형 병원들에서 건강검진을 예약을 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더욱더 세세하게, 더욱더 높은 서비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소매 업종에 있어서는 그런 소매 작은 물품들, 이런 물품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 그리고 대형 마트는 월요일과 토요일에 이용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 규모가 클수록 온라인 쇼핑 이용 비중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아까 본 하위층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신다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이런 쪽으로 광고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 제품을 우리 페이스북 팔로워가 많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팔로워가 없더라도 페이스북 유료 광고 아니면 유튜브 유료 광고를 통해서 내 제품을 관련 그런 주제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비용으로 한 10만 원 지출하면 보통 한 10,000명 정도에게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비용이 더 높아질수록, 지출 비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한식을 주로 소비하고 있었고요. 야식이나 배달 전문점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운동 관련해서는 2049 세대보다도 골프나 등산의 소비 비중이 각각 1.7배 또 2.6배로 높았고요. 또한 소비 규모가 클수록 등산보다는 골프에 대한 소비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와 또 온라인 결제를 하면서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간편 결제 비중이 높아진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꼭 간편 결제 시스템을 온라인 상점에 또 이거를 탑재하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커머스 멤버십 가입과 또 가전 렌탈 사용, 그 디자인 소품 구매, 또 이북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케팅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마케팅 중점 주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메소드 특강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할 것인가, 기초적인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소나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나의 핵심 고객에 대해서 그려보는 그런 기법입니다. 원래 페르소나가 그리스 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죠. 마케팅에서는 이상적이고 핵심적인 고객을 대변하는 가상의 인물을 가리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UX 디자인을 하고 또 마케팅 전략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페르소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가상의 고객에 대한 정의인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설정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내 제품에 대해 혹은 내 서비스에 대한 핵심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페르소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마케팅에서는 타깃 오디언스라고 부르는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자, 페르소나의 작성 예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가상으로서 이걸 페르소나를 작성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고객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을 토대로 페르소나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서술형으로 쓰는 법도 있고요. 뭐 카테고리를 나눠서 뭐 양식에 넣어 넣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한번 이렇게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땡땡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김만수 씨는 올해 65세이다. 지난달 퇴직하고 난 후 여유 시간이 많이 늘었다.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해서 손주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김만수 씨는 직장에 다닐 때는 점심과 저녁 식사를 회사에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직접 차려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혈압이 있는 그는 식단 관리를 위해 외식은 가급적 피하고 배달 음식도 잘 먹지 않는다. 아내도 육아로 인해 식사를 차려주기가 쉽지 않다. 김만수 씨는 육아로 바쁜 아내를 돕기도 해야 하고 아내와 둘이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사야 할 필요가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마트보다는 가까운 슈퍼에 가서 장을 보거나 쿠팡 멤버십 가입을 통해 앱으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다. 결제는 주로 카카오페이를 이용한다. 음식을 사 먹을 줄만 알았지 음식을 직접 해본 적이 없는 그는 요리에 많이 서툴다. 김만수 씨는 건강을 챙기면서도 혼자서 간편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건강관리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 친구들이 골프 치는 사진이 많이 올라온다. 김만수 씨도 이참에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골프를 배워보려 한다. 그런데 막상 골프채를 사려고 하니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 물어볼 사람이 없어 고민 중이다. 예. 이렇게 제가 한번 저희 오늘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페르소나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뭐 도입을 해야겠죠. 또한 제가 여기서 상정한 건 골프채를 판매하는 내가 골프채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마케팅 전략 한번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그 판매 사이트 상점에 간편 결제를 카카오페이든 뭐 페이코든 네이버페이든 이런 것들을 탑재를 일단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카카오 스토리 이런 SNS를 많이 보고서 이런 뭔가 골프를 나도 한번 치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뭐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한다고, 유료 광고를 한다고 하면 카카오 스토리, 그러니까 뭔가 카카오 스토리가 특히 노년층이 많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뭔가 틱톡이니 뭐 이런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을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노년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카카오 스토리 이런 쪽으로 뭐 카카오톡에 이런 쪽으로 유료 광고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전략 광고를 수립할 때 골프와 건강을 한번 또 결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모델로서 젊은 층 골프 모델이 많이 있는데 노년층 골프 모델도 한번 고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뭔가 간편 음식을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골프 관련 뭐 그런데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골프장이든지 그런데 한번 내가 이제 시제품들을 진열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뭐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르소나 작성의 이점입니다. 페르소나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이점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페르소나 사용으로 이메일 오픈율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죠. 또한 사람들이 우리의 홍보 콘텐츠들을 클릭하는 클릭률이 14%나 증가했다는 거고요. 또 이메일 전환율 또한 10%나 증가했습니다. 또 웹사이트의 탐색이 2배에서 5배 쉬워졌다는 거죠. 나의 제품에 대한 웹사이트 탐색을 고객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고객이 어떠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할까를 한번 고객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페르소나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더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에 대한 우리 제품 서비스에 대한 탐색이 2배나 5배나 쉬워지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웹사이트 트래픽 또한 우리 홈페이지에 한 트래픽을 2배 이상 210% 증가시킬 수 있었고요. 또한 자연적으로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홈페이지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자연 검색 트래픽이 55%나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 자료를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바이어 페르소나를 사용한 회사의 82%가 품질 가치 제한을 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떠한 점을 더 추가해야 되고 어떠한 점은 또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고 이제 회사를 차릴 예정이거나 아니면 초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고객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를 한번 페르소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걸 토대로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이나 기법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회사의 90%가 페르소나를 통해서 청중, 즉 고객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 전체 소비 중 78.3%가 아침 10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점심과 오후 시간에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의료 비중은 당연히 높다라는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슈퍼마켓이나 약국을 주로 활용하지만 대형호 마트에 대한 소비 비중도 상당하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쨌든 시니어층은 대부분이 아무래도 하이층보다는 그래도 노멀이나 미들층이 좀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마켓 이런 층에 여러분들이 대세는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를 어떻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이 부분은 월요일과 토요일에 마트 키워드 검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일요일 마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내가 판촉 활동을 할 때 일요일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분석에 따른 결과고요. 또 여러분께서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시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거니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Q&A 시간 마치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제 또 스타트업, 그러니까 뭔가 예비 창업을 준비 중이시고 아니면 이미 창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일 거라 생각해요. 저도 과거 창업을 했던 시절이 있고 여러분처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많은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좀 고난도 있고 또 시련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일도 많고 또 포기하고 싶은 또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이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상당히 사업을 하시는 데서 많은 성과들을 이뤄내고 많은 또 결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접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 실패는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 그 단계일 뿐이지 한 번 실패했다고 내가 평생 나고자라는 생각은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업을 하시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Q&A를 한번 살펴보면 페르소나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별, 나이, 사는 곳, 직업, 일하는 분야를 이제 이렇게 포함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취미, 성격, 특기, 또 배우자 여부, 뭐 부모님 여부, 동생 여부, 자주 가는 곳, 또 한 달 소비량은 얼마인지, 월 수입은 얼마인지, 인생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여러분께서 설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로 사용하는 또 SNS 채널은 무엇인지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많은 사항을 고려할수록 더 명확한 페르소나를 여러분께서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이어 페르소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고객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페르소나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분석, KB국민카드나 뭐 하나, 뭐 그쪽에서 분석했던 자료를 토대로 페르소나를 작성했듯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페이스북 타겟 인사이트라는 곳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 등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B2B 업종이라면 또 뭐 B2C 업종보다는 상당히 구매 고객에 대해서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업 규모와 구매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구매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한번 페르소나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의 고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의 고충, 고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직접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 경쟁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콘텐츠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보는 거죠. 고객들이 이 제품을 써보고 경쟁사의 제품을 써보고 어떤 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걸 개선하면 좋겠는지, 이런 점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고객 목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전문적인, 아니면 그룹, 단체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이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다면 고객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잘 또 마련해 보시고, 또 이를 마케팅 방안에, 마케팅 활동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뭐 올라오는 Q&A가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